북한에서는 60년 만에 온 가장 큰 폭우로 이제 압록강이 범람을 했고 그 신의주 일대 주민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피해 현장을 찾아서 직접 구조 활동을 지휘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보트를 타고 폭우로 물에 잠긴 지역을 살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위태롭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예상 밖의 큰 물이 발생하여 적지 않은 시군도를 휩쓸었습니다.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무려 4,100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000 정도의 농경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침수 지옥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삶의 터전을 안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네, 호 대변인께요. 네. 저 방금 영상에서 봤는데요. 보트가 기우뚱하는데 위대한 영도자를 저렇게 해도 됩니까? 옛날에 루이 14세가 짐은 곧 국가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 뭐 김정은의 북한 내에서의 그 입지는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태양이지 않은 최고 존엄인데 네. 어느 나라도 국가의 원수를 예. 김정은의 국가 원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 원수를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국가 원수의 안위가 아니라 그게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태양과 같은 존재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네. 저는 저것이 북한의 인프라, 사회 인프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뭐 동원할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최고로 짜는 게 저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체제 위기의 심각성을 매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그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북한 체제가 매우 지금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북한의 MZ세대들은 정보 통제가 과거처럼 되지 않으니까 네. 정보 다 흡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아무리 못 사는 집도 남의 집을 안 가보면 잘 모르죠. 네. 그냥 그런가 하고 뭐 삽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사는 다른 집을 보고 나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북한 MZ세대들이 동요하고 있고 장마당을 체험하면서 자라났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뭐 애민정신 없겠지만 그래도 그걸 쇼잉이라도 하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반로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런 영상 하나에서도 북한 사회의 여러 가지 위기의식들을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분석 주셨는데요. 최 소장님, 근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이 7명이고 그 중에서 2명이 보트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 사람들 지금 별탈 없을까요? 저거 가지고 뭐 처벌하게 하겠습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오히려 인상적인 거는 예. 그 최고 존엄이든 뭐 위대한 영도자들을 떠나가지고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은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은 그거는 뭐 누구라도 사람이란 이상 네. 이게 뭐 위대한 영도자도 물에 빠지면은 생명이 위태로운 거고 네. 평범한 사람도 생명이 위태로운 거기 때문에 국민 계몽 차원에서라도 네. 구명조끼를 반드시 다음에는 차고 뭔가 현장 시찰을 하든 말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용찬 위원장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저렇게 근접거리에서 그리고 물 위에서 막 이동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을 참 이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어제 그 사진이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인상적이었다 그런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진 찍는 사람이 여러 명 동원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우선 1호 사진사는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저 화면에 나오죠. 전담 사진사 말이죠. 예, 전담 사진사 예. 한 명이 지금 같이 타고 있었고요. 예. 거기서 이제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표정을 이제 주로 촬영하는 네. 그런 역할을 담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고무보트 앞에 네. 제 3호 고무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총 7대의 고무보트가 있었는데 네. 김정은이 타고 있는 고무보트가 4호 고무보트였고 예. 그다음에 제 4호 고무보트가 3호죠, 3호. 네. 제 3호 구명 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별도의 또 사진사가 있었고요. 네. 하늘에는 또 드론이 촬영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이제 고프로라는 특수 카메라를 네. 장착해서 촬영했는데 굉장히 입체적으로 찍으려고 굉장히 했던 거군요. 저건 네. 고도의 계산된 어떤 이미지 촬영이다 네.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재해 현장에서 네. 그 재해 현장을 동고동락 현장을 살피는 아주 치열한 모습을 네. 저 물살 가르는 모습이 이제 아.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또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나뭇가지를 이렇게 예. 해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전부 다 저는 계산된 일련의 이미지 촬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설주한 변호사께요. 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지붕 몇 개가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는 장면까지 봤는데 저기가 원래 사람 살던 곳인지 아니면 뭐 바다나 강물이었는지 착각이 생길 만큼 대단한 범람이 있었는데 네. 지금 주민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걱정돼요. 그러니까 대피를 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아까 지붕도 보니까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0, 70년대 저런 집으로 된 지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레이트라든지 개량형 지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옛날 60, 70년대. 근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집으로 만들어진 예, 지붕이었거든요. 초가 지붕 비슷한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수해가 어찌 보면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물이 찼던 곳인지 이게 굉장히 구분이 어려울 만큼 굉장히 네. 수해 피해가 심한데, 일단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실종 내지 사망자가 1,500명에 다다른다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와, 1,500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듯이 거의 사람이 사는 공간인데 그게 다 물에 잠겼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 제가 볼 때 수해 피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 기회에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인도적으로 좀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호 대변인께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지원을 했다는 소식이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12년 이후에 12년 만에 우리가 대북수에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예.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네.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북한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에는 받아들인 적이 있더라고요. 네. 수해 지원을.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과연 이번에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북한 정권이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2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받지 않았었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가 지금 이제 흘러 들어간다라는 네.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쌀 지원하고 그래도 바로 네. 내리자마자 선적했던 거 내리자마자 거기서 이제 뭐 라벨 벗기고 해서 네. 주민들한테는 이게 남쪽에서 온 쌀인지 모르게 이렇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다 본단 말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남측의 그 지원을 받겠다고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매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